근데 여기서 에코프로 GEM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어제 이동채 회장이 직접 에코프로의 향후 5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발표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에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같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틀간 에코프로 BM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LNF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주가가 뛰었는데요. 아마도 2월 28일 에코프로 미래 성장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해당 발표는 에코프로 그룹 전반에 대한 2021년 경영 성과, 2022년 경영 계획, 중장기 계획, R&D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적을 간단히 보자면 전지 재료 사업 중 에코프로 BM의 성장이 가장 눈에 띕니다. 매출 기준 2020년 8,500억, 2021년 1조 5천억, 연간 77%의 성장을 기록했죠. 같은 기간 LNF는 전년 대비 173%를 기록했습니다. 성장률은 LNF가 뛰어났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캐파는 어떨까요? 2020년 5.9만 톤, 2021년 7.7만 톤까지 31%가 증가했습니다. LNF는 2021년 기준으로 6만 톤, 포스코 케미컬은 4.5만 톤인 점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자료에 LNF 자료를 비교하는 이유는 항상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에코프로 BM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에 약 10만 톤 규모의 공장 착공 계획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LNF는 2022년 컨센 기준 매출 성장률 125%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서 보여드릴 2022년 캐파 증설에 따른 성장률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2022년 계획 중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에코프로 GEM의 IPO 얘기였습니다. 에코프로 GEM은 전구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잠시 지배구조를 보실까요?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를 지주회사로 아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GEM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쓱 보면 에코프로 그룹이 양극재 생산의 수직 계열화가 참 잘 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중 에코프로 GEM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에코프로 GEM의 상장이 에코프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에 대해 에코프로 주주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주회사 에코프로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28%입니다. 그중 이동채 회장의 장남이 있는 이룸TNC의 지분율이 5.68%인 상태입니다. 이 이룸TNC 전환사채에 따른 전환 가능 주식수를 고려하면 지분율이 최대 6.4%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죠.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부분을 보자면 에코프로 그룹은 원재료 수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GM 회사를 통해 원재료 구매 채널을 다각화하는 등 원재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중장기 경영 계획은 어떨까요? 에코프로 BM의 2026년 목표 매출은 17조 원입니다. 2021년 기준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옆에 보이는 캐파 증설 계획에 따른 수치겠죠. 에코프로 BM은 2026년까지 55만 톤의 캐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만 12.5만 톤을 계획하고 있네요. 참고로 LNF의 2022년 캐파 계획은 13만 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에코프로 BM의 2022년 100% 매출 성장 목표, LNF는 125%의 매출 성장 컨센, 이 차이는 캐파에 따른 성장 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BM의 캐파 증설 계획은 7.7만 톤에서 12.5만 톤이지만 LNF는 6만 톤에서 13만 톤까지 계획 중이니까요. 아까 지배구조를 보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 BM 양극재 생산을 위한 수직 계열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 CNG의 리사이클링 사업, 에코프로 GEM의 전구체 사업,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리튬 사업, 이를 통한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사업 깔끔하죠. 근데 여기서 에코프로 GEM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2022년 에코프로 GEM의 IPO 계획. 일단 에코프로 GEM의 전구체 사업, 전구체가 뭘까요? 전기차 원가의 40에서 50%가 배터리라고 하죠. 그 배터리 원가의 40%가 양극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극재 원가의 60에서 80%가 전구체라고 합니다. 전구체 너무 중요하겠죠. 양극재는 전구체와 리튬 등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구체는 양극재를 제조하기 이전 메탈을 기반으로 한 물질입니다. 메탈이라고 하면 니켈, 코발트, 망간 등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근데 이 전구체 원료를 보면 대부분 약 90%를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합니다. 2021년 작년 LNF를 보면 구매선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전구체 기업 CNGR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죠. 에코프로 그룹은 이 전구체 내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구체 내재화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갈등 속에서 지나치게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원료 수급 리스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구체가 양극재 비중의 최대 80%까지 차지하는 만큼 전구체의 성능은 양극재의 성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전구체를 내재화하여 개발하는 것이 양극재 성능을 향상시키는 첫걸음이 될 테죠. 이는 하이니켈 양극재 전구체 배터리를 위한 단결점 구조의 핵심이라고 보는 전문가의 긍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전구체 기업이 어떤 것이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전구체 광석에 대한 재련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GM, 화요 코발트 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시장의 53%를 점유하고 있죠. 두 번째는 양극재 기업이면서 자체적인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한 기업, 에코프로 GM, JH 화학 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끝으로 전구체만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중국의 닝보 롬베이, 중에이쉐어, CNGR 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서는 E&D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전구체 관련 투자 기업들입니다. 오늘 전구체에 관심이 생긴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자료입니다. 전구체 캐파 등수는 에코프로, LG화학, LNF 순서가 되겠습니다. 2021년 자료인 점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에코프로는 향후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총 투자비 7조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그중 양극재와 전고체 투자 부분이 가장 큽니다. 자금 조달은 5년간 11조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출처 중에 유상증자 계획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진 않았으니 더 언급할 것은 없겠습니다. R&D 계획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미 시장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나마 눈에 들어온 부분은 2024년 NMX, 2025년 만간 비중을 높인 5회로 양극재 양산 목표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ESG 혁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매년 1에서 2회 주주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에 초청하는 IR 행사를 추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꼭 지켜지면 좋겠네요. 그리고 준법 경영체제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종합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마무리되었죠. 오늘 이동채 회장이 직접 발표한 에코프로 그룹의 계획을 보며 느낀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터리 전방 산업 발전에 따라 에코프로 그룹은 잘 준비하고 있다. 둘째, 리사이클링, 전구체, 리튬 양극재 사업까지 구성이 탄탄하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에코프로 그룹 대표회사 에코프로 BM을 LNF와 다시 비교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성장 포인트는 첫 번째, 매출액 목표가 전년 대비 100%라는 점. 지난 영상에서 밝힌 컨센 평균은 플러스 62%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오늘 밝힌 에코프로 BM의 내부 성장 목표는 100%죠. 두 번째, 생산 캐파가 2021년 7.7만 톤에서 2022년 12.5만 톤까지 늘어날 계획이며 캐파 증가율이 62%에 달한다. 세 번째, 주요 거래처 삼성 SDI, SK온, 무라타 등의 배터리셀 업체가 에코프로 BM의 성장을 견인한다. 반면 LNF의 성장 포인트는 매출의 컨센 기준 전년 대비 125%의 성장을 전망한다. 둘째, 생산 캐파는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16% 성장할 것이다. 셋째, 주요 거래처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있다. 넷째, 레드우드 합작 투자가 진행 중이다. 에코프로 BM의 성장성도 매우 뛰어나지만 매출액과 생산 캐파 증가율을 보면 LNF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반면 리스크는 어떨까요? 양극재 업체라면 모두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전방 고객사의 생산 감소가 우려될 것입니다. 거기에 에코프로 BM은 화재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고정비 증가가 예상되는 점이 악재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래 계획에서 ESG 혁신 계획, 준법 경영체제 확립 계획 등을 밝혔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에코프로 그룹이 변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너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서 지배구조에서 언급했던 이룸 TNC의 지분 확대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아직 알 수 없는 점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에 반해 LNF는 아직 눈에 띄는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LNF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에코프로 자료를 실컷 떠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멋쩍긴 합니다. 2월 28일 이동채 회장 본인이 직접 이렇게 에코프로 미래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점은 저 같은 소액주주에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사과도 진정성 있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창업주 모두를 존경하는 편인데 미래 계획을 밝히는 모습을 보며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 정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